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현사입니다. 5월 27일 금요일 장 끝나고요. 주말 영상을 좀 올려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야간 반상회 때 이제 올려드린 영상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충분히 커버하실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난 월요일 야간 반상회 때 올려드렸던 종목군들도 이번 한 주 동안에 시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늘 내용은 이제 시장 얘기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는 지수는 좀 막혀 있는데 종목들의 어떤 순환 장세 그리고 그것도 뭐 전부 다 움직이는 건 아니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태양광주를 계속해서 밀어드렸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그리고 지난 주말에도.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저희가 지난 일주일 전이네요. 예, 일주일 전에도 2차전지 태양광 해가지고 저는 태양광을 이제 한결같이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들을 좀 밀어드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현대에너지 솔루션, OCI, S에너지, 그죠? OCI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종목.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래서 태양광주들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또 계속 보유하신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제가 이제 월요일에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팔진 않는다고 당장.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그냥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이제 3만 원 중반대 왔고요. OCI는 이제 13만 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S에너지, 그다음 뭐 하나 솔루션 같은 것도 좀 올랐는데 오늘 그 태양광주들 얼마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태양광주들을 대체할 수 있는, 솔직히 지금 OCI나 뭐 현대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거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예. 늦었죠. 늦은 건 늦은 거니까요. 그럼 이제 그거 놓친 분들은 도대체 어느 쪽으로 좀 가봐야 될까? 이미 낚싯대를 던져놓을 수도 있죠. 오늘 이 주식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종목 전략도 같이 특징 조화 더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시장 진단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는 어떤 분위기였냐? 요거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다우존스 산업지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에. 물론 주말장 하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말장에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지만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왜? 가장 극단적인 공포 구간은 지나서 서서히 올라서고 있다. 이 지수대는 이 공포 구간은 상당한 거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물가, 또 반대쪽에서는 경기 침체, 그죠? 뭐 기업 실적들 안 좋았었죠? 뭐 좀 뭐 소매업체들이 뭐 실적 좋지 않아서 막 쏟아졌었고, 그죠? 네. 전날에는 엔비디아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야,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 그런데 2분기 전망이 2분기는 매출이 81억 달러밖에 안 될 거야. 이거 자체도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 이 정도, 그다음에 3분기 다시 돌아서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빠지는 거는 사야 된다. 그죠? 자, 이건 이따 한번 얘기해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제가 이제 자이언트 스텝 75bp 인상 가능성은 뭐 거의 없고요. 그죠? 네. 뭐, 야, 그냥 죽어봐라. 뭐 하지 않는 이상, 예, 죽어라 하지 않는 이상, 그죠? 예. 그냥 경기 침체로 보내지 않는 이상, 뭐 보내는 거 아닌 이상 이거 어렵고요. 50bp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예상하고 있는 거죠. 한 두 번 정도 할 것이고,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베이비 스텝으로 갈 것이다. 이번 주 FMC 의사로 공개된 거에서 특별한 내용은 없었지만 이런 힌트들 있었습니다. 나스닥 기술주들, 나스닥도 이렇게 변동은 있지만 지금 반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S&P 500은 역시 마찬가지. 최근 들어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이런 식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시장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달러는 약세로 가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러 인덱스거든요. 예, 방향 그대로 일로 가면 이제 강세고요. 이쪽으로 가면 약세입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그러니까 증시하고는 반대로 가는 애인 거죠. 그죠? 예. 우리 환율이 빠지는 거 오르는 거에 따라서 좀 비슷한 건데요. 같은 거죠. 예. 자, 달러가 강세로 가다가 정점을 찍고 약세로 돌았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특히 지지난주와 그 전주 가장 시장이 공포스러웠던 이 자리를, 공포의 절정 구간인데
여기는 공포를 사든지 주식을 들고 가만히 있든지 주식을 쏟아내거나 그죠? 포기하거나 이러면은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매수도 여기 추가. 이때 했으면 더 싸게 하는 거예요. 미국 주식도 그렇고 뭐 국내 주식도 그런 거.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지금 달러가 이렇게 약세로 가고 있다. 추가적으로 좀 더 내려앉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네. 자,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전날에 엔비디아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최근에 반도체줄이 바닥이라고. 전날에 미국 증시에서 많이 올랐던 애들이 있습니다. 뭐가 많이 올랐냐. 그죠? 소위 리오프닝 주식들도 많이 올랐고, 그죠? 항공주도 많이 올랐고, 여행주, 크루즈도 많이 올랐고요. 전기차, 테슬라, 루시드 같은 거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올랐고요. 반도체도 많이 올랐고, 그죠? 그리고 호텔, 카지노 이런 애들도 많이 올랐고. 음.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날에는 야 굉장히 걱정이 된 거 최근에 타기처럼 돼 스냅이나 타기처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어제 우리 증시 목요일 우리 국내 증시가 전강 후약으로 밀렸던 거예요. 어제 미국 증시 선물이 많이 빠졌었던 거고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개파락 출발해가지고 그냥 머리를 들었습니다. 도망갈 자리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 야간 반상회 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한국의 반도체 주식은 안 사고 있습니다. 뭐 동진쌤이 그건 뭐 반도체 소재 주지만 저는 사실은 2차전지 소재에 대한 향후 성장성 뭐 이런 걸 보고 한 거지. 그 외에 반도체는 저는 포지션이 거의 없어요. 뭐 SK 하이닉스 최근에 뭐 목요일 날 폭락도 있었지만 오늘 뭐 반등이 좀 있었지만 저는 반도체를 할 거면 미국 반도체 주식을 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국내 증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솔직히 뭐 깊숙이 볼 게 없어요. 간단하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변동이 있어야죠. 일주일 내내 옆으로 늘어졌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서 좀 특징적인 게 보이지 않아요? 올라서 출발하거나 개장 이후에 거의 대부분 밀려서 음봉이었다. 공통점이다. 근데 5거래일 중에서 4거래일은 밀리다가도 밑꼬리가 달렸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시장의 큰 호재거리나 수급에 어떤 강한 매수 주체는 연속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시장은 저점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자, 코스피 2600선을 지키고 있으면 여전히 저점 수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하나, 현금 비중을 많이 가져갈 것이냐, 주식 비중을 많이 가져갈 것이냐. 저는 주식 비중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 하반기 시장을 노리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이 코스피가 이 자리에 꺾였을 때, 이 2600선이 깨졌을 때 이거는 비중을 조절하거나 도망가는 자리가 아니라 받치거나 더 받아내거나 더 공격적이어야 되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사이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네, 코스닥도 반등 나왔고 지금 이 정도인데요. 이번 한 주 동안의 코스닥 분위기도 거의 대부분 떴다가 음봉, 떴다가 음봉, 하루 빼고는 그 비슷한 흐름이었으니까 뭐 특별하게 시장에서 뭔가 큰 이슈나 뭐 아니면은 큰 어떤 시장의 분위기 반전이 있었던 거는 없다. 자, 그럼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은 하나 이걸 봐야겠죠? 환율을 봐야 되겠죠. 환율. 자, 환율은 빠지고 있습니다.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를 한 단계 올렸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미국 금리 올리는데 우리 안 오르면 돈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물론 다른 이유도 있고 그래서 지금 환율 보시게 되면 1,300원, 1,290원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때가 시장이 저점이라고 그랬고요. 그때서부터 이렇게 지금 환율은 좀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한 2천억 정도 샀고요. 기관 투자들이나 금융투자가 오늘 매수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연속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자, 그러면 우리
종목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일단 시장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은 도망갈 때냐? 아니죠. 도망은 가장 화려할 때 도망가는 겁니다. 가장 어두울 때 도망갈 데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은 보다 적극적이 개인적으로 뭐 자꾸 단타를 치거나 빨리 사고 팔고 이걸로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큰 그림을 그리십시오. 우리 증시는 지금 1년 빠졌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금 6개월째 빠졌습니다. 뒤늦게 빠졌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빠져도 우리 증시가 덜 빠지고 있어요. 그 차이가 있죠. 왜? 우리는 반년이나 더 미리 빠졌기 때문에. 저는 곧 6월이면 정점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곧 6월이면 정점이 올 것이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앞으로 연준도 금리를 2단계 올리는 거는 2번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 달 정도 되면 개인적으로 좀 정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기간 조정으로 가는 흐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악재가 해소되고 그죠? 반전이 나오는 그런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점이 깨지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막혀있는 시장에서 종목들의 어떤 모멘텀 플레이는 이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야 내가 태양광에도 낚싯대 던져놨는데 야 완전히 뭐 진짜 대어가 낚였어. 아직 팔진 않았습니다. 좀 이따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주도 왜 태양광도 뜨기 전 단계를 계속해서 얘기해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돈 벌었겠습니까? 전날에 많이 급등해갖고 뭐 그 자리에서 쫓아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은 차근히 변동과의 싸움을 하지 마시고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 된다.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우리에겐 상당한 기회다. 만약에 이번 하락장에서 야 내가 돈을 많이 잃었어. 돈을 많이 잃었어. 예. 야, 이번 하락장에 돈을 많이 잃었는데 야 내가 도망갈 거야? 아니면 시장이 좀 더 안정된 다음에 뭔가 투자를 시작하고 주식 매매를 시작할 거야? 그러면 항상 비싸게 하는 거죠. 시장이 불투명하고 시장이 어지러울 때 그래서 제가 지난 반상회 때도 그랬잖아요. 2주 전에 했으면 더 싸게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물론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시장도 아닙니다. 그렇게 탄력적이지도 않습니다. 그죠? 네, 자기가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 한 해를 놓고 2022년 하반기하고 2023년까지 상반기까지를 좀 놓고 봤을 때 지금이 가장 어두운 시기는 분명하다. 그죠? 예, 진통이 앞으로 좀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너는 그거를 이겨낼 자신이 있니? 난 있어.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죠? 몇 번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태양광주들, 그렇죠? 태양광주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 한 주 동안에 실제로 시장에서는 태양광이 1등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때도 말씀을 드렸고, 아마 여기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태양광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포문을 연 건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근데 사실은 태양광에 지난 월요일 야간 반상회 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렸던 어느 분이 이제 질문을 하실 때 이제 이런 얘기 있었죠. 태양광 새 정부 들어서 이제 그죠? 깨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마 한미 정상회담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OCI하고 그죠? 또 어디였지? 하나솔루션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미 태양광 협력을 하겠다. 아니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하는데 여기에 태양광이 껴있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5월 초에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손해나신 분들은 추가 매수하고 잊혀졌던 분들은 신규 매수하고 가만히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OCI, S에너지 뭐 이런 애들이 했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 또 하나의 재료 유럽이 EU가 유럽연합이 리파워 EU 해가지고 야 우리 러시아에게 사실 여기 러시아한테 발목 잡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러시아 가스 이제 계속해서 비중을 줄여가죠.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 이제 그만 쓸 거야. 대신에 신재생 쪽 그죠? 더 빠르게 더 많이 투자할 거야. 이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태양광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 모멘텀도 지금 태양광주에 부각이 되고 있다. 그런데 뭐 내용만 좋다고 주가가 오르진 않아요.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여기 주가가 이렇게 옆으로 늘어지는데 이게 크게 빠지진 않고 오히려 간헐적으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요 단계는 매집이 시작이 됐다. 자, 이거를 우리 수급 박스에서는요. 이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 잘 안 보이시잖아요? 매집입니다. 눌려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가 변곡점입니다. 수급의 변곡점이 곧 주가의 변곡점이고요. 그것이 바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제가 이번 6월 달에 황금캐슬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이따가 뒷부분에 관심 있는 분 보세요. 불타는 주식의 시작점, 바로 이런 패턴이라든지 요 몇 가지 패턴의 변곡점을 잡고, 그죠? 급등하는 주식을 조금 더, 왜냐하면 뭐 솔직히 지금은 뭐 아무나 다 살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런 단계의 주식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핵심 패턴들을 가지고 기법, 그리고 이걸 종목 검색기로 찾아내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이제 준비를 했어요. 강의로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근데 이거 잘 보시면 여기는 전부 다 매집이죠. 제가 이 주식 한 주도 팔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야 기술적으로 5일선이 이렇게 타고 있으니까 계속 난 가져갈게.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저는 여기서 만약에 이런 음봉이 하나 나와도 전 이 주식 팔지 않았을 겁니다. 왜? 내가 기다리던 시기가 이제 온 거고요. 그죠? 솔직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에 확신을 갖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OCI도 그렇고, 그죠? 근데 제가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음봉으로 빠지는 날도, 그죠? 음봉으로 빠지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보세요. 이 날입니다. 주가가 이틀 동안 음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집은 계속 이루어지죠. 빨간 블록. 그죠? 매집은 계속. 이건 통째로, 그죠? 블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오늘도 사실은 이 정도 급등했으면, 왜냐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전날에만 16% 목요일날 16% 올랐잖아요. 그럼 쉴만도 해. 오늘 이렇게 음봉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겠거니 했는데 웬걸요? 엄청나게 강한. 그리고 가장 빠르게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4만 원대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모듈 회사죠. 그죠? 네, 최근에 모듈 가격만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또 1편에서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이번 증권사에서는 최근에 이제 목표가를 뭐야,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최근에 뭐 4만 원 초반도 있고요. 그죠? 그런데 이 종목을 가만히 보시면은 지금 그 흐름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OCI 한번 보겠습니다. 폴리실리콘 업체 OCI. 자, OCI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아주 질기죠? 징그럽게 저는 물고 늘어지는 스타일이에요. 자, 여기 낙폭가대로 시장이 급락하면서 빠져가지고 좋은 기회가 왔다. 여기가 얼마입니까? 9만 원대입니다. 9만 원대 신규 매수든 추가 매수든 계속 홀딩입니다. 9만 원대에서 지금 여기 13만 원이면 수익이 상당합니다. 증시는 깨졌습니다. 그죠? 이 사이에 거래를 안 하고 이것만 들고 있었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다 다시 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를 오가는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최근에 바로 이 10만 원에서 다시 일어서는 이 자리를 OCI를 다시 매수하시라고 했어요. 여기서 갈 듯 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눌렸어요. 왜? 이 시장이 이때 급락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 네오박스 봐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유지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입니다. 이날은 변곡점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자금이 엄청나게 쏟아 들어왔습니다. 이날 목요일 날 18% 올랐습니다. 오늘 쉴만도 했는데 오늘 3% 올라서 완벽하게 뚜껑을 열고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우리 OCI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습니다.
솔직히 여기 음의 한두 칸은 의미 없다라고 그랬죠? 이거는 약한 자금이 나온 거니까.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핵심입니다. 목요일이 대량 거래 만들면서 엄청난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는 바로 이 시점이 핵심이었고, 지금 이제 시가총액을 3조를 회복했습니다. 자, 올해 22년 연간 영업이익 8천억대에서 내년도 추가로 올라갈 건데, 기본적으로 매출도 성장을 하고, 이미 바닥치고 올라섰다가 그대로 갈 줄 알았는데, 시장이 급락하면서 한 번 눌렸고요. 다시 턴어라운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주들이 솔직히 장기전으로 꺾이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끝나야겠죠. 그래서 유럽에서 리파워 EU를 외치고 있는데 한대로 러시아하고 이제 다시 관계가 좀 좋아져. 러시아산 가스를 또 싸게 공급받고 이러면 또 분위기가 반전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탈러시아 이거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자, 여기 S에너지. 자, S에너지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4,000원 아래에서 매수를 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목요일 날 이렇게 급등했을 때 또 한번 절반 팔고, 그죠? 나머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였나요? 요 가격쯤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이제 뒤따라가는 회사입니다. 뒤따라가는 주식이죠. 이건 지금 우리가 이 주식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이 OCI가 멀쩡하기 때문에 가는 거고요. 또 하나,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 여전히 저점이죠. 그래서 얘들이 다 견조해요. 1등은 현대에너지솔루션, 2등 OCI, 그 다음에 3등, 4등이 이런 애들이 좀 더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OCI나 이런 태양광주들은 일단 이미 들어갈 자리에서 들어가서, 그죠? 뭐 단타도 있지만 스윙으로 이런 수익을 내려면 꼭 들어가야 할 자리에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멀리 벗어난 자리에서 공을 때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앞에다 갖다 놓고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참고하시고 누릴 분들이 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좀 주목해 봐야 되는 뉴스가 하나 있죠. 그죠? 예. 이겁니다. 바로. 자, 기시다 총리가, 뭐 기시다 하면 또 모르는 분들이 일본이에요. 일본 총리. 딴 나라에서 찾지 마시고. 그 정도는. 네. 자,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부터 일본 단체 관광 받겠다. 내달 10일부터 일본 단체 관광 가능하다. 그런데 이것도 핵심이지만 최근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 검사 면제. 한국에서 입국할 때 검사 면제한다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야. 지금 캐나다나 이런 쪽이 지금 다 풀렸죠. 그죠? 이게 핵심입니다. 쉽게 간단 말이죠. 근데 이 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여행주도 그렇고 특히 일본 노선 수혜주가 뭡니까? 여행주 쪽에서는 수혜 종목이 있어요. 항공주도 마찬가지. FSC보다는 항공주는 LCC가 여기가 황금 노선이야. 가깝고 마진이 높고. 그거 전에 얘기 드렸죠. 그래서 거기 점유율이 누가 높냐 이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힌트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응? 자, 일본 노선 재개한다. 이게 얼마 만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안 다녀봐서 그런데 야, 벌써 막힌 지가 2년이 넘었어요. 그죠? 2년 넘게 막혀 있다가 이제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관련돼서 오늘 좀 주목해 볼 애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수급박스에서도 아침부터 계속 불이 들어오고 있었던 애들이 있죠. 자, 보실까요? 우리 수급박스에서 양은 블록 만점 나온 애들 한번 보시게 되면 제주항공 있고요. 뭐 DL도 있지만 진에어, 하나투어 밑에 보면 또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또 다시 나오는데 아무튼 얘네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한번 보시죠. 저는 이 하나투어는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주식을 최근에도 계속 받아내시라고 그랬고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저는 아직 팔지 않았어요. 왜? 나는 10만 원 이상 당연히 보고 가고 있어요.
아직 화려한 시기가 오지도 않았고 꽃이 피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얘는 유상증자. 그죠? 진행 중입니다. 받아내시라는 의견도 드렸습니다. 그죠? 네. 얘는 말이죠. 주가가 사실은 여기 잘 보시면 여기가 2018년도입니다. 그때 이제 주가가 빠졌습니다. 2019년도에는 한일 관계가 또 좋지 않았어요. 또 여기에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하면서 그죠? 직격탄을 맞았어요. 왜냐하면 여행사들 중에서 일본 패키지 여행 비중이 가장 높았던 여행사가 하나투어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을 보였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또 두들겨 맞았고, 그러다가 정말 야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야? 결국엔 살아남았죠? 지금 주가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예, 여기 65,000원에서 지금 여기 얼마입니까? 대략 9만원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 오면 제가 매수하면 수익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이 근처에 와서 다시 돌리고 있어요. 하나투어. 오늘 이 하나투어의 수급을 보면 이렇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별 없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솔직히 돈이 들어오거나 강하게 들어오거나 몰려 들어온 게 없죠. 기껏 해봐야 세 칸 양봉, 잠깐 반짝, 그죠? 그런데 거의 물량이 나오는 쪽이었고요. 관망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3일 전, 전날, 이틀 전 전날 숨고르기였고요. 오늘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하나 투어.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진에어나 제주항공이 있었습니다. 진에어도 한번 보실래요? 수급 한번 보실래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양블록 만점 나오면서 변곡점 나오는 바로 이 자리가 수급의 변곡점이고 매수 자리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부터 해서 주가는 여기까지 떴고요. 그 다음부터는 자금이 계속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계속 그냥 관망하면서 언제 이제 돌아서냐. 왜냐하면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유가도 부담이죠. 환율도 부담이죠. 근데 환율은 지금 좀 빠지고 있고요. 유가도 마찬가지 안정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보복 수요에 대한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잘 버텼던 못 뜬 건데 오늘은 드디어 변곡점이 나오면서 머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들은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은 물량을 뺏겼습니다. 14만 주나 뺏겼습니다. 오늘 진에어 같은 경우 어때요? 하나토도 오늘 아침에 제가 그랬습니다. 아침 일찍. 이거 최근에 제가 매수사에는 계속 드렸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바로 개장하자마자 매수사에 드렸어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 기사가 딱 보니까 야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이야. 그럼 얘네들이 재료의 절정 그건 언제냐? 다음 달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 재료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투어 그리고 진에어 자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자 드디어 이런 그리고 제주항공은 한 10% 올랐습니다. 제주항공이 일본 노선 비중이 LCC 중에 가장 높았어요. 오늘 가장 핫하게 반응한 겁니다. 그럼 얘들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참고로 제가 이런 것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수급박스에서 우리 수급의 주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연속 매집에 가서 자 연기금이 도대체 꾸준하게 지금 이 부진한 시장 이 막혀있는 시장 이 시장에서 얘네들이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는 종목은 뭘까? 얘를 주목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저가 매력이 있고 저평가 매력이 있고 쌀 때 그죠? 밸류에 대한 매력이 확고하게 있을 때 하지만 단타 토끼처럼 사고 팔지 않아요. 거북이처럼 몰려. 그래서 제가 이 거북이라고 사자 거북이 메뚜기 여기 메뚜기 자 연기금 지금 보시게 되면 연기금이 용선 매수는 30일째 계속 여기는 30일이 맥스예요. 30일 이상 카운트 하지 않는데 30일이 넘었죠. 롯데지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팔 이유가 있나? 없어요. 여기 참고로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 명신 또 SL도 22일째고 FNF 뭐 이런 애들도 나오고 있고요. 롯데 쇼핑, 예, 뭐 이런 애들도 신세계 인터, 뭐 쭉쭉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여기 롯데 지주를 한번 보시죠. 자, 롯데 지주의 차트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 주식을
사실은 여기는 리오프닝 주식이나 이런 깨지는 시점이었고요. 그 변곡점이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대선. 결과가 딱 나왔어.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다. 그때서부터 연기금은 롯데를 계속 사들이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양은 블록으로 보면 어떤 그림이냐면요. 그냥 이런 그림입니다. 보세요. 이 밑에 거래량이 있습니다. 거래량으로 뭐 판단할 수 있어. 그래요. 여기가 거래가 많았고, 그 다음부터 그냥 평타를 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사들이는 거예요. 많이 사고, 조금 사고, 그냥 계속 사들이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 1.4% 올랐지만 만점입니다. 그죠? 35,000원대 뚫겠습니까? 안 뚫겠습니까? 그럼 이 주식을 팔아야 됩니까? 여기 팔아야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시장은 이렇게 깨졌지만 얘는 견조하게 하고 있어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을 보는 겁니다. 블록 차트. 보죠. 자, 오늘 일본 이슈. 되고 있는 전면에 있는 애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뒤에 있는 애들도 많이 한번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요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하이닉스고요. 하이닉스입니다. 이거 삼성전자입니다. 솔직히 삼성전자는 뭐 환율을 보고 사는 건데 지금 저는 뭐 관심은 없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 가격대 지금 한 7만 원 아래 내려와 있는데 여기 삼성전자 사야 되냐 그러면 그걸 왜 사? 뭐 다만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의 1등 주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주식이죠. 그죠? 얘를 가지고 시장을 풀어보는 주식이 아닙니까? 그리고 SK 하이닉스 저는 안 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반도체는 미국 반도체를 줄 사면 된다. 전 개인적으로 지금 미국 반도체 쪽에서는 AMD, NXPI, 엔비디아 이 세 가지를 좋게 보고 있다. 네. 참고하시고요. 사실 이제 이전부터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계속 이 주식들 NXPI, AMD는 지난주, 이번 주에도 매수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엔비디아도 지금 이렇게 술렁거릴 때 여러분들은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 SK 하이닉스입니다. 반도체는 그래요. 근데 솔직히 반도체 라인보다 개인적으로 2차 전지 라인이 지금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들은 지금 고점이냐 저점 이거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1, 2, 3 중에서 삼성전자, LG에너지솔, 삼성전자가 지금 400조가 살짝 깨졌고요. LG에너지솔루션 100조입니다. SK하이닉스 77조입니다. 자, 양은 블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은 약간 물량 나왔습니다. 그죠? 예. 의외로 오늘 양은 블록이 만점 나오고 블록이 좋았던 애들은 이제 이쪽 애들이에요. 그죠? 예, 참고하시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는 LG에너지솔루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 돈이 왕창 몰려들어오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죠? 여기는 좀 소강 상태고 다시 들어왔고요. 지금은 순고를 기다립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43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43만. 그리고 참고로 리오프닝 주식들 가지고 제가 오늘 다 다루진 않지만 백화점이든 면세점이든 카지노든 오늘 참고로 잠깐만 넘어갔다 올게요. 카지노 같은 경우에 지금 강원랜드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가지고 돈 잃은 사람들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폭락했을 때 이 저가에 추가든 신규든 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그죠? 우리 지금 팔지 않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이 주식은 여기 왔을 때 팔든 더 가든이에요. 더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래서 난 이 정도에 만족해 그러면 이 안에서 파는 거예요. 그죠? 이제 영업 정사가 먼지 않았다. 보십니다. 실적은 그 이후에 반영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 한 가지. 오늘 리오프닝 관련한 주식들 중에서 여행 항공주가 좋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외국인 카지노, 파라다이스 같은 게 오늘 튀어 올라왔습니다. 중국인, 또 왜 일본, VIP들 몰려올 수 있겠다. 카지노가 다시 부활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입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주식들, 여기에 뭐, 면세점, 백화점, 뭐, 엔터 주식이나 뭐 이런 애들 있죠? 화장품.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2차 전지 라인은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좀 말씀드리면 나노 신소재 1등입니다. 솔직히 지금. 저는 이 주식을 아직 하나도 팔진 않았어요.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한번 차익을 했다가
그죠? 이 밑바닥에 산 거. 여기서 다시 재매수해서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데, 이번엔 10만 원 보고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는 거는 주가가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매수의 포인트는 어떻게 잡냐? 자, 여기입니다. 공이 멀리 가서 때리면 안 되겠죠. 공이 내 앞에서. 그죠? 뭔가 시동을 걸고 있을 때 이걸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불타는 주식, 이렇게 불타는 주식의 변곡점을 사는 거예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죠? 근데 주가가 올랐다가 옆으로 늘어집니다. 이렇게. 이격 좁히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옆으로 늘어져서 21선이 20일 동안 평균 가격이 이렇게 올라오는 케이스가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급등했다가 좀 안 좋은 케이스지만 밑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딪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우리 소위 눌림목이라고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1번의 케이스, 2번의 케이스 중에 개인적으로 선호한 건 1번이에요. 왜? 이 정도 변동은 감수하고 다음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겠다라고 밀고 갈 수 있는데, 일단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람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지금은 옆으로 늘어지고 있습니다. 곧 변곡점이 다시 있을 것 같아요. 아모 그린텍,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 이런 거, 반도체 플러스 2차전지, CNT 도전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뭐 어디 도망가는 거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렇게 변동이 있을 뿐이지. 일진 머티리얼즈 매각 이슈가 좀 있는데요. 좀 이해는 안 되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요거는 내용을 조금 더 다음 주쯤에 좀 나오는 것들을 좀 보면 되겠다. 그럼 여타 보시면 됩니다. 자, 핵심적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좀 전에 제가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그래, 나노 신소재를 한번, 그리고 지난주에 요런 거 한번, 월요일이었나요? 수급의 변곡점 얘기하면서 뭐 나노 신소재 그렇고 뭐 태양광도 그렇고, 근데 해운주 중에서 페노션이 있고, 이거 페노션입니다. 페노션이 여기가 변곡점입니다. 그런데 HMM도 이 자리가 변곡점입니다. 그죠? 여기는 매집이고 변곡점입니다. 우리가 수급 박스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거는 물량이 그냥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들어오는 변곡점이 여기. 그때서부터는 계속 자금이 들어온 겁니다. 일시적으로 하루 빠지는 것도 있었지만. 그리고 나서 여기입니다. 지금 일주일 넘게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로 더 올라가겠죠. 팔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 수급을 보면. 그렇죠? 우리 기술적으로 5일선 위에 있거나 뭐 이러면 홀딩 하지만, 실제로 수급 보면 수급은 더 탄탄해지는데요. 다만 중요한 건 버스 지나간 건 잊어버리고, 그죠? 변곡점을 잡아서 사야 된다는 얘기. 그죠? 우리 나노 신소재. 자, 이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나노 신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급을 한번 보십시오. 변곡점이죠. 최근 가장 뭐 변곡점이고요. 그죠? 그 전에는 전부 다 매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곡점을 잡아내서 그런 타이밍에 여러분들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 증시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에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잃은 거를 만회를 하고, 또 잃었던 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도전을 해야 된다. 한번 돈 잃고 나면, 특히 손절 안 하면 모르겠지만 손절하고 나면 아마 계좌가 순식간에 빠집니다. 그죠? 그래서 확신이 있는 주식을 팔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지만 뭐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거 보십시오. 제가 주구장창 리뷰하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에는 튀어가고 있습니다. 왜? 얘는 태양광 쪽에, 그죠? 모듈 쪽에서는 순위권 업체예요. 그죠? 사실 시장의 분위기나 시장이 폭락하고 뭐 이런 데서 빠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저 평가되어 있는 자리가 오면 먹겠다고 들어오는 물량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개인들 말고. 개인들은 털리고 있지. 올라갈 때는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장도 마찬가지, 지금 엄청나게 가격 매립 있는 종목이 엄청납니다. 왜? 아까 잠깐 얘기 드렸잖아요. 애플이, 이거는 지난번에. 애플이 최근에 마이너스 30% 이상 빠졌었습니다. 절 빠진 거죠. 웬간한 것들은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그 이상도 빠진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아까 반도체 엔비디아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60%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죠? 뭐 다른 애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22년
하반기하고 내년 23년 상반기를 놓고 딱 봤을 때 상당한 기회가 지금 와 있다. 다만 진통은 있겠죠. 쉽게 주진 않아. 그러니까 그걸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도망갈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거 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 달에 황금 캐스, 우리 이제, 코로나도 이제 뭐 다 끝나고 해가지고, 조만간 이제 오프라인으로 할 텐데, 오프라인 하기 전 마지막 온라인으로 교육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황금 캐슬, 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제 2강으로 진행이 되는데, 날짜는, 저희가 6월, 모집은 6월 11일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강의하는 거하고, 자, 여기 나오네요. 예, 6월 12일 일요일, 예, 주말에 합니다. 7시. 그리고 VOD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 솔직히 이거는 단기 매매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스윙. 솔직히 뭐 다 짧게 먹는 것보다는 두 자릿수로 이제 수익을 좀 내고 스윙하는. 그러려면은 싸게 사야 되고 변곡점에 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타는 주식의 변곡점을 만드는 핵심 패턴. 이거와 더불어서 이 스윙. 기술적으로 또 기법적으로 가야 되는 거. 그거를 쉽게 또 찾아내는 검색기도 활용하는 법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1강을 준비했습니다. 꼭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한국과 특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한국에서 최근에 이제 회복된 애들이 있죠. 역대급 바닥주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역대급 바닥주 10선 한국과 미국 주식을 통틀어 가지고 10종목을 선별해서 설명드리고 투자 방법 반드시 성과 날 겁니다. 다만 시간 투자하면 정말 많이 날 겁니다. 그렇죠? 네.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 2강을 그래서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불타는 주식 아주 속성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역대급 바닥주 요거는 6월 12일 날 7시에 네, 강의를 시작을 하고 VOD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6월 11일까지 저희가 모집을 하고 요거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예, 지금 요거 88만 원에 요 강의를 진행하면서 황금 베팅 지금 4개월. 자, 보시죠. 요 황금 베팅 4개월. 여기 한 달에 22만 원인데요. 4개월 서비스 해드립니다. 그리고 수급박스도 4개월 드립니다. 이거 안드로이드 전용입니다. 수급박스도 무료로 4개월을 드립니다. 자, 여기 우리 수급박스에 가시면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수급박스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요거 수급박스를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황금 베팅. 저희가 이게 다음 달 6월부터는 또 가격이 인상이 돼요. 그러니까 인상 전 가격에 요 교육 강의 플러스 요거 4개월 혜택 꼭 받아보시고요. 요로 들어가시면 요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리딩하고 점검해드리고 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이 내용들 한번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또 어떻게 가고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1668에 4360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 31일까지 할 경우에는 요 금액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좀 날씨도 덥고,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또 주말에도 나들이 좀 다녀오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식은 이렇게 겪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큰 굴곡을 이렇게, 그리고 가장 공포스러운 구간이 아주 극단적인 지점을 겪고 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면 여유가 생기고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데 여기서 휩쓸려 간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그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그걸 다시 되찾을 수 있어요. 어떤 방법 그대로 하지 마시고.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은 결국에는 지금 시장 상황이 이런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이 종목은 이 정도의 가치를 평가받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그 주식을 그 멀리 갑니까? 수익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이 나도 이런 확신이 없으면 찔끔 먹고 팔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찔끔 먹고 팔고 또 오르면 또 사고, 찔끔 팔고 또 사고, 또 깨지면 자신이 없으니까 다시 팔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우린 이거를 웬만하면 안 하는 건데. 자, 이번 황금 캐슬 통해서 좋은 여러분들 강의 지금 뭐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준비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